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롱숏 48의 전설, 일명 파파존스의 CNBC 인터뷰 내용을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농담이죠. 폴 투더 존스입니다. 자, 10월 29일에 스팟박스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CNBC의 간판 앵커 앤드류랑 나눴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앤드류가 월가의 전설을 또 모시게 됐네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폴 투더 존스를 추켜 세워주면서 장황하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폴 투더 존스가 굉장히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인자하게 시작을 하는데 이게 끝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인터뷰 소개하기에 앞서서 제 마음대로 조금 의욕이 들어갈 수 있음을 밝히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인터뷰 한번 따본 것 같네요. 자, 까만 글씨는 앤드류, 앵커의 말이고요. 파란색은 폴 투더 존스의 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앤드류가 시작을 합니다. 자, 월가의 전설 폴 투더 존스를 모십니다. 튜더 투자법인의 창업자이자 로빈후드 재단의 창업자이자 보드 멤버이자라고 하면서 장황하게 막 설명을 해 주는데요. 여기에서 로빈후드는요, 우리가 아는 그 주식 코인 거래소가 아니라 그 비영리 법인, 그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재단을 폴트더 존스가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해주니까 처음에는 약간 흐뭇하다, 이런 식으로 인자하게 웃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AI로 난린데요. 엔비디아에 이어서 AMD도 오픈 AI와 계약을 맺었다는 등 AI 쪽 순환이 막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표정이 좀 바뀌더라고요. 약간 장난기 있는 표정으로 앤드류가 바뀌면서 근데 당신 분명히 지난 5월에 CNBC에서 나랑 봤는데 그때 매우 비관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근데 지금 기분 어떠신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올해 4월 달에 관세 폭락 나와서 정말 난리 났었을 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5월 초쯤에 나와서 폴 투더 존스가 조금 비관적일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번에 너 틀렸더라. 저번에 너 떨어진다 뭐 위험하다 했는데 오히려 막 5월 달엔 급반등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한 방 먹이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인터뷰가 좀 진행되다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주고받는, 펀치를 주고받는 건 있는데, 지금 초반부터 이렇게 하는 건 사실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54년생입니다. 그리고 온갖 산전수전을 겪었지만, 약간 당황을 하시면서 시작을 해요. 약간 한 방을 먹고, 글쎄요, 라고 하면서, 그러나 침착하게 지금 시기는 프린스의 노래와 같은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자주 등장하겠지만 폴 투드 존스는요. 유머도 많고요. 은유나 비유를 굉장히 재밌게 잘 쓰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프린스는 무슨 얘기냐면 80에서 90년대 락 가수 어, 뭔가 리듬이 흥겹고 막 자주 바뀌는 그런 록 가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화려하지만 리듬이 자꾸 바뀌어서 급변을 해서 예측 불가한 시장 같다. 근데 확실한 건 지금 똠칫똠칫 하면서 막 기분이 좋은 파티인 것 같은 그런 시기는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파티와 지금 상황이 매우 똑같습니다. 과거에 한 달 전쯤에도 제가 이런 얘기 소개해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두 번째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복이 똑같이 될지까진 모르겠지만 이 파티를 위한 모든 요소가 갖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자, 근데 지금 어, 앤드류는 5월 달에 당신 틀렸지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폴 투더 존스랑 드러켄 밀러는요.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할 레벨이 아닙니다. 어, 제가 찾아보니까 50년을 롱숏으로 살아남은 것도 대단한데 5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폴 투더 존스는 플러스 19%고요. 드래켄 밀러는 플러스 30%입니다. 롱숏으로 연평균 수익률을 계속 낸다? 워런 버핏처럼 가치 투자로는 그것도 어렵긴 하지만 롱숏으로 내기는 더 어렵다는 겁니다. 즉, 이분들은 판단이 틀리더라도 상관이 없는 분들이다. 생존과 수익률은 전혀 무관하다. 왜냐하면 우리랑 다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87년도 블랙 먼데이 때도 무려 125% 수익을 거두면서 역사적인 대박이 났고요.
2008년도 서프라임 때도 10% 정도 수익을 거뒀었고, 자, 이런 게 우리랑 다르다는 겁니다. 20년도 코로나 초입 때 다 비관적이었었죠. 이분도 비관적이었던 것 같은데 미공개긴 하지만 결국은 소폭 수익으로 마감이 된 것 같다. 왜요? 시장이 반등하니까 숏 걸고 있다가 그거를 빠르게 전환을 하면서 손절을 하면서 결국은 플러스로 마무리를 했다. 이런 게 우리랑 차이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뭐 틀렸다고 뭐 평가하거나 이런 평가의 대상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폴트더 존스가 말을 이어가네요. 특히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볼 때 본인이 트레이더잖아요. 1999년에 10월과 같은 상황을 가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때랑 똑같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저는 다른 걸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버블의 약간 초입이라고 보고 이 버블 전에 투자를 안 하는 거 외에는 저는 정말 상상할 수 없다. 이 게임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9년 10월에서 20년도 3월까지 나스닥이 이때만 2배 이상, 이 큰 지수가 2배 이상 마지막에 올라갔던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도 똑같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폴 투더 존스 특유의 유머 내지는 비유가 나왔는데요. 처음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오리처럼 생겼고 오리처럼 꾀꾀거린다면 아마도 닭은 아닐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뭔가는 오고 있는데요. 오리인지 닭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긴 게 오리 같고 꾀꾀거리고 있으면 이건 닭은 아니지 않을까. 여기서 오리는요. 닷컴 버블, AI 이 인터넷 급등, 뭐 과도한 비투, 포모 이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지금 99년도와 현재가 오리처럼 비슷한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겠죠. 그럼 반대로 닭은 뭘까요? 일시적인 상승, 뭔가 버블이 아니라 그냥 뭐 고만고만한 상승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꽥꽥 소리가 나니까 닭은 아닐 것이다 라고 또 위트 있게 얘기를 해주는데 문제는요. 앤드류가 이런 걸 하나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자, 저는 재밌었는데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냥 탁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팩트 폭력을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99년이 확실할까요? 99년이 확실합니까? 근데 이런 분들과는요, 사실 대화 자체가 어렵습니다. 투자는 고사하고, 뭔가 약간 확실한 걸 요구하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증거 내놔봐. 이런 분들은 투자에서는, 이 수익을 거두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확실합니까? 그리고 내가 오늘 아침에 마이크 노버그로츠랑 얘기를 해봤는데, 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마이크 노버그라츠도 월가에서 유명한 뭐 전설적인 투자자잖아요. 근데 이분이 당신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 당신처럼 버블 얘기 안 하던데 너는 왜 이렇게 버블로 얘기를 하느냐? 이걸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현재 상황은 지금 98년이든 99년인지까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그럼 96년은 아니라는 거네. 96년이라고 만약 하면 뭐 2년, 3년, 4년, 5년 남은 거잖아요. 근데 96년 아니고 98년이든 99년이든 위험하잖아, 그럼. 곧 터진다는 거잖아. 20년도 3월에 닷컴 버블이 뻥 터졌죠. 그래서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항상 부정적인 걸 파고 들어가는 이 본성, 인간의 본성, 확실해 그거? 저는요, 앤드류가 아시겠지만 엘리트입니다. 똑똑하고, 심지어 뉴욕타임스의 금융 칼럼니스트예요. 사람들에게 금융을 알려주고, 글을 쓰지만, 월급은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투자는 꽝일 가능성이 꽤나 높다. 왜냐면요,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투자 수익률이 어느 정도 아마 보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확실해요. 이분법적인 거, 따져보는 거, 요걸 보면, 이 폴 투저 존스가요, CNBC가 아니면 서로 만날 수 있는 부류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앤드류가, 물론 당신은 기회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기차에 지금 빨리 탔다가 빨리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탔다가 빨리 내려야 되고, 달리는 말에 빨리 탔다가 빨리 내려야 되고, 이게 참, 오늘 기차 얘기 자주 나올 거예요. 지금, 달리는 말이 탔다가 빨리 내려야 되잖아요. 그 위험하다. 이런 분들은요, 폭락되는 검증이 안 돼서 위험해서 안 사고, 지금 버블의 초입으로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버블은 또 버블이라 비싸다고 위험하다고 안 들어가고 아무튼 안 될 근거를 딱딱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폴티드 존스가 그 베테랑인 분이 살짝 피곤함이 약간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약간 피곤한데 그래도 뭐 워낙 베테랑이니까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강세장만 생각하면 그렇겠죠. 라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것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당신은 왜 하락장에 안 사고 이제 와서 이 기차에 빨리 탔다가 빨리 내려야 되는 이 상황에만 와가지고 자꾸 이런 걸 물어보느냐? 하락장에 사놓고 있으면 얼마나 지금 편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갈지 좀 여유 있게 지켜볼 수 있는데 꼭 강세장에만 와가지고 달리는 말에 타요 말아요 뭐 사요를 물어보는구나. 자, 이 얘기인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의역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폴트드 존스가 가장 큰 폭등은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정점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전 12개월 동안에 가장 큰 폭등이 온다. 그래서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스를 놓치게 된다. 과실을, 수익을 놓치게 되니까 그럼에도 이 게임에 참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 이런 뭐랄까요? 좀 강세론적인 얘기를 하면 앤드류는 항상 끊으려고 하더라고요. 또 말을 끊으려고 막 이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폴 티더 존스가 그거를 감지하고 말 끊지 마. 무언의 압력으로 손짓을 하고 얘기를 이어가더라고요. 나도 할 말 좀 하자. 그러면서 저는 폭발이 반복될 모든 요소가 이미 현재 갖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1999년보다 훨씬 폭발, 잠재력이 크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더라고요. 자, 일단 99년 11월 당시에 닷컴 버블이 이제 막 정점으로 가는 당시와 지금 상황을 비교할 건데, 첫 번째, 이때는 금리 인상을 예상했었고, 금리 인상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 이후로 네 번이나 금리 인상을 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4연속은 아니지만 5개의 FOMC 회의 때 4번을 인상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20년도 5월 달에는 그 빅스텝이라고 하죠. 0.5%나 올리면서 실제로는 뭐 5연속 금리 인상과 같은 효과를 보였더라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적어도 뭐 내년까지도 뭐 갈 수 있고요. 9월 달, 10월 달 금리 인하했죠. 이거 최근에 제롬 파월 때문에 12월 뭐 금리 인하 확률이 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뭐 그래도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최소한 3번에서 4번의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다. 내년까지 포함하면 이제 더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무서운 얘기까지 합니다. 실질 금리가 거의 0%로 갈 것이다. 실질 금리가 뭐냐면요. 명목금리 빼기 인플레율,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뭐 0%로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물가를 감안하면 내가 느끼는 실질금리는 0%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는 올렸고 지금은 굉장히 완화적이다. 그래서 통화 정책도 그때랑 지금 많이 차이가 난다. 완화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큰 차이점이 뭐냐? 통화 정책도 다르지만 재정 정책도 완화적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닷컴 버블 때 99년 2000년도죠. 2000년도에는 재정 흑자를 미국이 기록을 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한 1200억 불의 플러스, 그러니까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거죠. 그리고 이게 GDP의 1%에 달하는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재정 흑자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앞다퉈서 재정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겠죠. GDP의 6%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닷컴 버블 때는요, 긴축 정책이겠죠. 지출을 좀 줄여야 이게 흑자를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완화적으로 뭐 재정 적자가 뭐 줄이려고도 물론 초반에는 도지부서 만들어서 했었지만 에이, 적자 늘리는 속도보다 그냥 AI로 GDP 높이는 게 빠르겠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완화적이다. 그래서 현재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이 위험한 폭탄주 조합, 이게 제가 그냥 의역한 겁니다. 근데 한 달 전에도 분명히 이런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이 정말 폭탄주 조합은 1950년대 이후로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50년도 그 당시에는 전쟁 이후 이 회복하는 기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미친 시간이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 크레이지 타임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앤드류가 뭐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더 이상 못 듣겠다. 딱 제지를 하면서. 그러면 당신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를 지금 막 시작해야 될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 기차가 추락하기 전에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한번 질문해 보세요. 기차 얘기를 지금 또 하니까 지금 답답함에 눈을 질끈 감으면서 제가 그때 당시 화면을 캡처해 봤습니다. 아, 굉장히 인자하고 유머가 있는 분이지만 약간 동공이 흔들렸어요. 그놈의 기차 얘기. 자, 그러면서 한숨을 쫙 쉬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기차가 추락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다양한 자산의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시기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나도 몰라. 사실은 계속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당신한테는 그냥 모른다고 해야겠네. 그래야 이게 넘어가는 거죠. 지금 인터뷰는 끝내야 되니까 나는 모르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분법적인 이런 논리, 확실한 거 내놔라. 이런 분과는 말을 좀 섞기가 싫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막 가래 기침을 하면서 약간 버벅이시더라고요. 약간 좀 그 멘탈이 공격을 받았나 봐요. 자, 99년의 레버리지보다 현재가 뭐 더 과열돼 있는 것도 있고, 유동성과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면 이 리테일들, 개미들이 들어오면서 롱숏 헤지 펀드들이 들어오면서 이 폭탄주 조합은 더 크게 폭발할 수 있다. 마지막 두 장을 그래도 좀 정리를 했었어요. 앤드류가 조금 심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쿨하게 갑자기 오케이 당신 말이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승자가 뭐요? 그리고 패자는 뭐요? 어, 뭐 얘기하라는 거죠. 뭐가 더 오를 것 같아? 뭐 엔비디아가 지금 승자인 것 같고 AMD도 승자 같지만 뭐 순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오를 거 쉽게 말하면 지금 빨리 달릴 것 같은 말. 근데 저평가된 거 뭐 사요? 이거를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순환하잖아 하니까 폴트도 존스가 이제 끊으면서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네, 이 순환성이 뭐다? 뭐, 엔비디아 올랐다가, AMD 올랐다가, 뭐, 하이닉스 올랐다가, 뭐 여러 가지 브로드컴 올랐다가, 이런 거 있죠. 그 순환성이 나도 불안하게 만들더라. 야, 50년 이 베테랑 마저도 불안하게, 뭐가 오를지 모르는 이 흐름을 불안하게 보고 있다. 이거는 조금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보이면 될 것 같아요. 롱숏 투자자기 때문에 항상 이 불안함을 안고 사는구나. 이 전설도 별 수는 없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자, 근데 넓게 보면 시장 테마는 앞으로 인플레이션 스토리라고 말하고 싶네요. 우리가 요새 자주 들었던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 뭐 에브리띵 랠리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인플레가 오를 거니까, 물가가 오를 거니까 결국은 모든 자산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가장 큰 승자를 꼽으라면 자, 첫 번째는 올해 한 40에서 46에서 47% 상승한 금이라고 보면 되고, 둘째는 50에서 60% 상승한 비트코인, 셋째는 모건 스탠리의 뭐 밈 주식 베스켓이 있나 봐요. 밈 주식 묶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들이 한 67에서 68% 올랐을 것이다. 그래서 요 세 개를 일단 얘기하고 싶은데 개인들은 이런 데 관심이 있고 막 뛰어들려고 하더라. 그러면서 또 특별하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호화폐, 디지털 금, 비트코인 얘기하겠죠. 이거는 분명히 뭔가 있으며 뭔가 썸띵이 있다. 그리고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앤드류가 그 말은 당신은 지금 당신이 얘기한 것들 다 샀다는 건가요? 뭐에 지금 뛰어들고 있나요? 이렇게 다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데 뭐 좀 저렴하게 표현을 한다면 지금 사 말어 뭐 사요? 이거를 한 번에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폴 트레이더 존스는 알겠죠. 이거 뭐 이런 거 다 얘기를 해야지 끝나는 거구나. 옛다 받아 먹어라라고 하면서 자, 말한 것들에 확실한 포지션을 다 갖고 있다. 지금 얘기했던 거 뭐 다 갖고 있어. 근데 만약에 그 중에 뭐가 우승할 거냐고 묻는다면 요런 거 물어보고 싶지? 옛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질문을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자, 근데 일단 이 레이스는 확실히 올해 말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제가 괄호를 치긴 했는데 내년 승자 판결을 위한 즉 이분은 뭐 20년도 3월에 닷컴 버블이 터진다고 봤을 때 뭐
얼마까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내년 상반기에는까지는 이 버블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일단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추정컨대. 그래서 올해 말까지 레이스를 보고 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평가를 하겠죠. 자, 올해 최고의 자산이 뭔지가 딱 나오면 내년에 그거를 위주로 더 크게 홍보를 할 테니까 올해 말까지 엄청 치열할 것 같다. 근데 그럼 난 뭘 갖고 싶으냐? 사실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뭐 미래형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금, 그리고 암호화폐, 그리고 아마도 나스닥을 조합해서 갖고 싶네요.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표현은요. 아마도입니다. 아니, 나스닥이 얼마나 좋은데 지금 여기서 아마도? 나스닥은 약간 비중이 떨어지고 있구나. 뭔가 주목을 덜 하고 있구나라고 첫 번째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는 스티븐 미란이 떠올랐습니다. 결국은 금과 암호화폐라는 거잖아요. 스티븐 미란도 관세 전쟁의 디자이너로서 금과 암호화폐를 투자하세요. 최종 결과를 우리에게 추천을 해줬는데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네요. 근데 여기에서 또 제가 주목하는 거는 금과 암호화폐라고 말은 하지만 항상 아까도 첫째, 둘째, 셋째 할 때 금부터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금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워낙 뭐 6천 년 된 자산이니까 일단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암호화폐에 뭔가 부차적으로 얘기를 설명을 많이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분의 포트폴리오나 자산을 계속 검색을 해보시면요.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그 블랙락의 ETF는 비교적 명백하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제 기준으로 한 4.45억 달러, 한 뭐 6천억 원, 7천억 원 정도를 이미 블랙락의 비트코인을 산 것 같아요. 뭐 나중에 더 샀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금에 대한 보유량은 정말 데이터를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분은 금보다도 암호화폐 쪽에 좀 더 비중을 갖고 상승을 하는 게 아닌가, 기대를 하는 게 아닌가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제 추정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아마도 나스닥 그리고 금과 암호화폐를 조합해서 갖고 싶네요가 아니고 사실 갖고 있겠죠. 그래서 과거의 답변과 나는 똑같이 지금 대답을 하고 있으며 여전히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앤드류가 가장 궁금해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빠른 말 궁금하지 앤드류?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을 또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마지막에는 앤드류를 한 방 먹이면서 시작을 끝내더라고요. 31번 덱에 있을 가능성이 큰 것 같다. 이 31번째 덱이 뭐냐면요. 카드 게임 할 때 이 카드 뭐 뭉치 뭐 이런 거 이제 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카드가 있다면 31번째 카드 안에 아마 그 빠른 말이 숨겨져 있을걸.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얘기. 뭔가 옵션이 많은데 그 중에 뭐가 나올지는 모른다는 말을 멋있게 얘기를 하면서 그나마 앤드류를 마지막으로 조금 한 방 먹이면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인터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의 첫 번째 소감은 야, 이 질문에서 그분의 수익률이 보인다. 예전 말씀드렸지만 앤드류는 정말 세계적인 엘리트고 뭐 월급도 많이 받고 유명한 칼럼니스트긴 하지만 투자 수익률만큼은 잘 벌기가 좀 어렵겠구나. 심지어 이런 분들이 나오면 얼른 도망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요. 뭐 아무리 말을 잘해도 뭐 50년 베테랑 폴 튜저전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설득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고, 자, 두 번째 소감이자 결론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항상 기회를 주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겐 위험으로 돌아온다더라. 라고 폴 투더 존스가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요, 폴 투더 존스나 드로켄 밀러가 아니라면 버블의 초입에서 빠른 말, 달리는 말을 찾아서 기차를 빨리 탔다가 빨리 내려서 수익을 볼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과거에 코스피가 됐든 리플이나 이더리움처럼 조롱이 난무할 때 참고 참고 매수했던 게 수익 볼 확률이 높을까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힘드시겠지만 좁은 길, 그 후자를 선택해 주실 거라 믿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